유명한 스타가요. 이 구설에 올랐는데 먼저 주인공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다른 말보다 주신 사랑만큼 저도 열심히 노래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케이. 피어나면 금방 시들고 못난 모습인 채로 다시 죽어간다 해도 나 후회가 없으리요. 시들어가는 그날 원망하지 않을 테니 날 그워도. 우리가 잘 아는 김호중 씨인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홍종선 기자님? 김호중 씨가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 중이잖아요. 근데 다소 좋지 않은 소식으로 근황을 알렸습니다. 그젯밤이죠. 19일 저녁에 이제 김호중 씨가 귀가 중이었습니다. 어떤 한 빌라에 살고 있는데 그 빌라 앞을 지키던 남성 2명과 시비가 붙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남성들은 누구였을까? 유치권이라고 하죠. 어떤 공사업체인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이 집의 일부분에 대해서 내가 권리가 있어 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그 앞에 있었던 그 남성 2명과 이 두 분과 김호중 씨가 시비가 붙었어요. 좀 이제 동네가 시끄럽고 소란스럽자 주민이 네. 경찰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했고 근데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에는 김호중 씨는 이미 집으로 들어간 귀가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 시비가 폭행까지 번졌다는 건데 진짜 맞는 거예요, 김유진 아나운서? 일단 소속사 측에서는 폭행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싸움이 있었고 경찰이 출동했던 것까진 맞지만 이제 양측이 모두 화해하고 해프닝으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추측성 보도나 비방은 자제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김호중 씨 소속사는 폭행 없었고 말싸움으로 인한 해프닝이라고 하는데 근데 앞서 보도는 양측이 몸싸움과 폭행을 벌였다고 했다. 이거는 와전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오보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백성 변호사님? 일단 김호중 씨 폭행설에 그 상대로 지목되던 A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호중이 폭행했다는 건 잘못된 이야기다. 절대 폭행은 없었다. 뭐 저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폭행이라는 기사가 나와서 당황했다. 김호중과도 서로 신뢰 많았고 다시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잘 마무리했다. 네. 솔직히 해프닝이라고 할 것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김호중 씨의 폭행설의 상대방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건물 앞이 주택가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밤에 이제 사람들 많이 안 다니잖아요. 저희들끼리 웅성웅성하니까 굉장히 좀 시끄럽다는 주민신고가 들어갔다. 그리고 서로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더 이상 조사를 하고 조사를 받을 일도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김복준 의원님 예. 서로 지금 양측 모두 폭행은 없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일단락 되는 거예요? 일단은 경찰에서 양 당사자를 조사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단순 폭행에 불과하고요. 네. 상호간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이제 이거는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권 없음 처리가 돼서 그냥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딘가 다쳐가지고 뭐 상해 진단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이제 그 결과가 되면 그때는 상해죄로 죄명이 바뀌면서 본인들의 그 처벌 의사하고 관계없이 사건은 처리됩니다. 네. 어쨌든요, 뭐 이 상황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고 양측 모두 얘기하니까 그나마 잘 된 일이고요. 그다음에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반드시 대화로 잘 해결하기를 기대를 해볼게요. 워낙 또 유명인이다 보니까 또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자, 이 또 안 좋은 일로 다시 한번 또 언론에 알려진 인물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누구 얘기입니까? 배우 박중훈 씨 얘기입니다. 지난 3월 26일이었죠. 저녁 9시 30분경에 서울 강남에서 이 박중훈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 아파트 입구까지 갔는데 여기가 지인의 아파트였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본인이 입구부터 지하주차장까지 한 100m를 직접 운전을 한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때 알코올 농도 수치가 이게
이제 거의 뭐 음주 면허 취소의 2배가 되는 엄청난 수치였기 때문에 네. 그런데 검찰이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약식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법원은 또 이거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벌금 700만 원 내라라는 약식 명령이 이번에 내려진 겁니다. 네.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 약식 명령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중훈 씨가 저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직접적 사과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 그 부분까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해서 정식 기소를 해서 정식 재판을 받지 않고 이제 간이한 사건이라거나 사안이 경미한 사건은 이제 검찰에서 이제 벌금형을 내리고 법원이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별도로 재판을 열지 않는 것을 약식 명령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마 사안의 경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참작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중훈 씨는 이와 관련해서 소속사의 를 통해서 입장을 내기도 했었어요. 이유 불문하고 너무나 죄송하고 책임 깊이 통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또 이제 이게 처음 전력이 아니어서 좀 더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유진 아나운서 처음이 아니기에 이제 또 비판의 목소리도 컸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박중훈 씨 지금까지 2번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었는데요. 공개 음주 금주 선언한 것도 여러 번입니다. 2005년에는 내 인생의 문제 97%가 술 때문이었고 특히 독주 때문이라면서 집에서 한두 잔 와인 마시는 정도로 술을 멀리하겠다 공언하기도 했었고 2019년에는 와인의 의존도도 심해서 1년간 금주하겠다 선언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2년여 만에 이렇게 또 아이고.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서 구설에 오르게 됐습니다. 홍종성 기자님,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뱉어놓으면 주워 담을 수 없어서 그래서 자기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본인이 2004년 또 2019년 15년 사이에 2번이나 본인이 공개 선언을 했는데 결국 음주운전 2번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실은 안타까운 게 최근에 지난 2월에 새로운 소속사의 둥지를 틀고 사실 마지막 영화가 2010년 11년이었어요. 주연 맡은 게 그래서 네. 10년을 감독으로 살았다. 이제부터 배우로서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겠다 하고 새 출발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정말 안타깝고요. 결국 박정훈 씨가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대중이 그의 연기를 또 보고 싶으냐 그만 보고 싶으냐 여기에 달렸는데 그거에 더해서 네. 앞으로 박정훈 씨가 어떤 반성의 모습 보여주냐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사과 용서는 팬분들이 한다는 거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